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결산자료 입력 연습 문제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를 읽고 나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식회사 건의 부품이고요. 여러분 교재 보면서 이제 하시는데 건의 부품인데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1번부터 쭉 내려가 볼게요. 5개. 그 다음에 해답이니까 5개의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푸시는 문제는 문제가 5개고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막 마음이 급해갖고 1번부터 입력하시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입력 순서가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동결산 항목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동결산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시고 만약에 이익잉여금 처분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하신 후에 제조원가 명세서 열었다 닫고 손익계산서 열었다 닫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순서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문제부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문제 중에서 수동결산 항목과 자동결산 항목이 몇 개가 있는가 그거를 체크를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판서를 좀 따로 하기가 뭐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색깔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동결산 항목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요. 자동결산 항목을 뭐 분홍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1번 결산일 현재 공장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홍색이 벌써 나오네. 자, 자동결산 항목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동결산 항목입니다. 일단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이거는 자동결산 항목이니까 결산재료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라고 빠르게 판단하고 원래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앞에다가 여기다가 자동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2번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는데 자,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조금 특이사항이 있긴 하지만 고정자산을 등록을 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도 자동결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원래는 자동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법인세와 선납세금 계정 법인세 요거 계상하실 때 요것도 자동결산 항목.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중에 예를 들어 비정상 감모 손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수동결산이에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다 그러면 수동과 자동이 섞여 있는 건데 이건 그냥 기말 재고만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자동결산 항목이에요. 뭐 전부 다 자동인가? 한번 볼까요? 5번 단기말 현재 한솔은행에 대한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아니 차입금만 띡 주고요. 2개를 줬어요. 1억 원짜리 하나, 1억 5천짜리 하나. 근데 만기, 상환 예정 시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연도가 몇 년이냐면 2025년 기준입니다. 2025년 결산을 한다는 거는 날짜가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거고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26년 8월 달은 1년 미만이죠. 앞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이게 장기 차입금이니까 비유동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유동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럼 색깔 표시 잘못했죠. 요거는 노란색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노란색. 수동결산 항목이 노란색. 그래서 문제 앞에다가 요것도 색깔을 아예 처음부터 자, 요것도 색깔을 뭐 그냥 바꿔서 아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수동결산 항목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분홍색은 무시하시고 원래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번호 앞에다가 자동, 수동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판단 수동결산 항목과 자동결산 항목을 구분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체크를 수동결산 항목이 요거 하나. 자, 밑에 가셔서 이게 수동결산 항목. 요거부터 입력하실 거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이 뭐죠? 걔네들이 자동결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자동결산 항목인데 그러면 순서는 빨간색 먼저 하시고 1, 2, 3, 4를 입력하는데 1, 2, 3, 4는 순서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는. 다만 2번이 조금 주의하실 게 2번은 감가상각을 하려면 고정자산 등록하고 하셔야 돼요. 네, 어찌됐건 뭐 1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2번 학원 2번 먼저 하고 1번 학원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판단. 자, 이 문제는 연습 문제 1번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입력하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일단 1번, 여기 동그라미 1번이라고 표시한 양가로 5번 먼저 입력하시고 1, 2, 3, 4 순서에 상관없이 이거 4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파란색은 자동결산 항목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신 후에 전표 추가만 눌러주시면 돼요. 문제는 간단한데 사이즈가 커요. 왜냐면 5개를 한꺼번에 판단해서 그거의 입력 순서를 판단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회사가 건의 부품이니까요. 건의 부품으로 조회해서 일단 건의 부품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교재를 갖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교재 내용은 잠깐 내려놓고 보도록 할게요. 수동결산 항목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가셔서 언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5개 중에서 양가로 5번만 먼저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양가로 5번 교재 보세요. 지금 현재 장기 차입금 중에서 1억 원짜리가 다음 연도 즉 2025년 말 기준으로 2026년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1억 원은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에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를 줄여야 되고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장기, 자, 한글로 장기 차입금을 줄이시되 이건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되죠. 한솔은행 체크하시고요. 적용 없이 넘어가도 됩니다. 금액 1억 원. 그리고 부채의 증가, 어떤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돼 있을 때도 있고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돼 있을 때도 있지만 어찌됐건 똑같이 뭐 2개를 동시에 주지는 않으니까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이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건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고 동일한 은행은 똑같잖아요. 지금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한솔은행 같이 걸어서 계정 과목을 자,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자, 비유동을 유동으로 계정 대체하는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정형화되어 있는 분계죠. 그렇죠? 굉장히 정형화된 분계인데 이 분계 같은 경우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하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내용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이 됐고 시험 문제 지금 5개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수동 결산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닫으시면 저장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주세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날짜는 항상 12월, 자, 1월에서 12월 01, 1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 항목을 먼저 입력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입력한 그 유동성 대체 분계가 이미 보세요. 이렇게 길쭉하게 파란색 클릭하면 길쭉하게 파란색 표시되는 것들은 이미 전표 입력된 상태에서 불려온 자동 반영된 숫자들이고요. 자, 요렇게 작은 박스가 진한 박스가 조그맣게 생기는 게 보세요. 이게 입력이 가능한 칸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제가 숫자 키 아무리 눌러도 안 되고요. 이렇게 갔을 때는 밑에 작은 박스가 입력이 가능한 칸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자동 결산 항목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화살표로 내리면서 작은 박스가 나오는 이렇게 작은 박스가 나오는 칸이 자동 결산 항목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해봤자 몇 개 없어요. 여기 있죠. 대손상각이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감가상각 3개 하고 기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법인세 분계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약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1, 2, 3, 4번이 자동결산 항목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저는 1번부터 풀게요. 네, 2번부터 푸시는 분도 계시는데 고정자산 등록은 1번 입력하고 나서 해도 되니까 그냥 1번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여러분 교재 보셔야 됩니다. 결산일 현재 공장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4천만 원이고요. 본사 사무실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6천만 원이래요. 자, 퇴직금 추계액이에요. 그럼 퇴직 충당을 열어볼게요. 추계액을 이게 입력한이 있는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어요. 자, 입력한이 없을 때는 직접 계산해서 자, 제품 매출 원가 밑에 노무비의 퇴직금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을 여기 입력하시는 거고 이건 제조 그 생산 과정 생산 직원들 거 그리고 판관비 밑으로 가셔서
일반 영업직 직원이라든가 본사 직원들, 생산직 직원이 아닐 때는 여기 퇴직급여에 요 칸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퇴직 충당 탭을 열어보는 거예요. 퇴직 충당 탭을 열어서 퇴직금 추계액을 문제에서 줬으니까 공장 직원에 대한 게 500번대. 이 500번대는 알고 계셔야죠. 잘 모르겠다 그럼 제조 코드 체크된 거 하시되 지금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이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 문제에서 준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기초금액이 1,900이 있었고 단기 증가 감소가 없으니까 추가 2,100만 원을 설정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800번대 우리 본사 사무실 직원은 800번대니까 거기에 6천만 원을 체크를 하시면 기초금액 잔액 빼고 나머지 4,650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우리 본사 일반적인 일반 사무직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가 입력이 안 돼 있죠. 네, 판관비 쪽은 뭐가 반영되냐면 여기 4,650 아까 제조원가 쪽은 이 2,100 요거가 반영될 거예요. 추계액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숫자를 넣고 싶잖아요. 그럼 뭐 하시냐면 여기 메뉴에 결산 반영을 눌러주셔야 돼요. 들어갔죠. 그다음에 제조원가 쪽에서도 제품 매출원가 밑에 여기 노무비의 퇴직급여 2,100만 원 보세요. 이 숫자. 자, 저장된 거는 지금 입력한 게 저장된 겁니다. 2,100, 4,650. 요거를 수정할 일이 있다. 그럼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입력하시면 1번 문제, 1-1번 문제는 입력이 끝나는 거예요. 됐고요. 자, 2번 요거 잠깐 닫고요. 자, 닫을게요. 닫아도 되고 그냥 내려놔도 되는데 항상 닫아야 저장이 좀 한 번은 저장이 되는 거니까 저는 닫았다 다시 여는 방법을 보통 씁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무 회계관리 메뉴에 밑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열어주시고 우리 전산 회계 1급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로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입력하는 거 조금 잘 하실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좀 주의하실 거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릴게요. 자, 123번 코드 우리 교재 보고 계시죠? 123번 코드에 공장 기계장치다. 그러면 기계장치니까 말풍선 눌러서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 하시고요. 날짜, 언제 자산 코드, 지금 코드를 123번으로 줬죠? 앞에 000은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에서 123 줬으니까 123하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산명, 공장, 기계, 장치. 띄어쓰기도 그냥 문제지 있는데 문제지에서 준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 코드 206번에서 찾은 거 맞고요. 자, 취득 일자 2024-0401이죠. 24년 4월 1일 2024-040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날짜는. 자, 상각 방법은 문제에서 정률법이라고 줬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간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취득가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자, 기초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입력하셔야 되는데 좀 내려오시면 11번에 있거든요. 여기에 5년 입력해 주셔야 되고 끝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밑에 우리 코드를 뭘로 할 거냐가 나오는데 공장이니까 500번대. 둘 중에 하나예요.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번대를 체크를 해주시고 전산 세무 1급까지도 전산 세무 2급, 전산 세무 1급까지도 법인세 조정 탭이 아니고서는 요거 사용자 수정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고정자산 등록을 할 때 456번 컴퓨터 입력할 때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단기 취득을 했다. 여러분 기초는 언제냐면 얘는 지금 12월 말 법인이죠. 1월 1일이 기초예요. 그러면 기초가액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취득한 거는 기초가액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영업용 컴퓨터처럼 오래 샀다 그럼 기초가액은 0원이고요. 단기에 취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제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거가 됐으면 여기 자산 계정 과목 클릭하시면 없어지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계장치 다시 가볼까요? 입력돼 있죠? 입력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영업부 컴퓨터 가겠습니다. 말풍선 눌러서 비품 아니면 자 비품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름이 보이면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코드가 456이다 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자산 코드명 뭐라고? 자산명 영업부 컴퓨터 더 하시면 되고 취득 언제 했어? 2025-0701 날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얘는 취득을 언제 했다? 취득을 올해 했다. 이게 25년이잖아요. 지금 여기 25년이죠?
25년에 취득했죠? 1월 1일 날 없었어요. 그래서 1번에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4번에 단기 중 취득의 취득가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500만 원. 요렇게. 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얘는 생각 방법이 정액법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에 정액법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정액법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하시고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줬어요. 5년.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800번대 코드. 이게 코드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닫아주시면 닫을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1월에서 12월자로 열어서 우리 좀 전에 1번 입력했잖아요. 그거 입력 불러와야죠. 그쵸? 그래서 퇴직급여에 혹시 모르니까 검산 2,100만 원하고 아까 판관비 파트에 여기 4,650만 원 반영돼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싫다. 그러면 1번 먼저 풀고 2번 풀지 말고 2번 먼저 하고 1번 푸셔도 상관없어요. 이 과정이 싫으시면 입력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동 결산 항목 내에서는 사실 가급적 전산 세무 1급으로 가면 제가 순서를 좀 정해드려요. 자동 결산 안에서도 법인세를 제일 마지막에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거는 법인세 금액을 세무 2급까지는 거의 주기 때문에 순서랑 사실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 결산 항목 내에서는 법인세를 직접 계산해라 이런 말을 주지 않는 한은 직접 계산해라 이건 전산 세무 1급에서 주로 주는데 법인세 왜냐면 법인세 계산 구조를 알아야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전산 세무 2급은 법인세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법인세를 직접 계산해라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법인세 총액이 얼만데 그중에 선납세금이 얼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법인세 잡으면 된다라고 숫자만 주는 거라서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부분 좀 약간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전산세무 1급까지 공부하실 거다 그러면 자동 결산 항목 중에서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법인세를 제일 마지막에 입력하는 걸 훈련을 하시되 아직은 나는 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가 됐건 간에 문제풀이 순서대로 누락만 안 되게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고 나면 여러분 여기 7번 F7의 감가상각을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키보드에 F7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제가 입력한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입력을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고정자산이 회계상 유무형 자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합해서 고정자산이라고 하고 그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 감가상각 금액이 나와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백데이터는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줄 때 고정자산 등록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직접 계산기로 감가상각 계산하셔가지고 입력하세요라고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하시면 돼요.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론에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아시잖아요. 공부해서.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건 수기로 입력해라 해도 입력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원래 있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다 써서 고정자산 등록 일단 하고 나서 메뉴에 감가상각 메뉴에서 숫자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 결산 반영을 하시면 자 제품 매출원가의 경비에 이거는 생산지 공장 관련된 거 여기 감가상각비에 차량 기계장치죠. 공장 기계장치. 그 다음에 영업부 컴퓨터는 판관비 밑에 감가상각비에 비품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 숫자가 이렇게 반영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안 끝났잖아요. 2번까지만 입력했고 자, 3번, 4번. 네, 3번을 나는 그래도 실무상 맞는 순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 결산 항목 중에서는 법인세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난 지금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 이 관련된 업무를 좀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동 결산 항목 중에서는 법인세를 마지막에 입력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입력된 숫자를 반영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여기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계산되면 그거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숫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3번 말고요. 4번부터 입력할게요. 저는 그냥 4번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찜찜하니까. 기말 재고자산 얼마예요? 원재료. 문제에서 줬죠? 여기 원재료 준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기말 재고 원재료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제공품 쭉 내려가시면 원재료 밑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기말 제공품 보이세요? 찾으시면 돼요. 기말 제공품 금액을 문제에서 150만 원 줬고요. 그 다음 기말 제품
자, 기말 제품 보이시죠? 기말 제품 요거가 230만 원 하시고 상품도 있어요. 이 회사는 상품 매출도 있네요. 자, 상품은 좀 위에 있거든요. 상품의 기말 상품이 문제에서 얼마다? 300만 원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났죠. 이게 비정상 감모 손실이 없다면 이렇게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정상 감모 손실, 이 회계에서 배워서 아시죠?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 그러면 걔는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돼서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수동결산 항목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말 재고가 얼마다라고 주면서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만데 근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 얼마다라고 주면 수동결산 항목으로 일단 12월 31일자로 비정상 감모 손실 입력하시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자동결산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3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법인세를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문제에서 준 대로 그냥 입력하시는 거라서. 자, 법인세를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전체 1,700만 원이래요. 그럼 선납세금은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숫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1,000만 원.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분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추가 지금 이 법인세 등이 1,70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계산하면 돼요? 700. 그럼 1,700이 됐죠. 그럼 완성이에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하시고 위에 있는 숫자는 뭐 법인세를 좀 아시거나 그럼 숫자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원래 그 교육용 데이터라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주어진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신경 쓰실 게 아니에요. 실무자들은 뭐 이 금액 가지고는 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특이하게 좀 이게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문제에서 법인세는 1,700이야 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요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채점에 반영되는 이 칸. 그러니까 입력하는 게 1,000만 원짜리 칸, 700만 원짜리 칸, 아까 위에 있었던 50만 원짜리 이게 이제 부분 점수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명확하게 무조건 있다 이건 아닌데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 칸, 여기 4,650 한 칸, 그다음에 230, 150, 그다음에 451만 원짜리 칸, 2,100만 원짜리 칸,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칸. 요거가 시험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시험 그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으면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제가 입력을 했고요. 다 끝났으면 반드시 F3 여기 점표 추가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점표 잠깐 안 할게요. 일반 점표에 추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일반 점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이 차변 대변 내가 입력한 수동 분계 결산 분계라고 하더라도 차변 대변 3번 코드 4번 코드로 입력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 결산 메뉴로 입력한 걸 점표 추가를 하시잖아요. 점표 추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일반 점표 입력에서 날짜를 다시 새로 닫았다 열어볼게요. 12월 31일자로 열면 자, 뭐가 되게 많아졌죠. 좀 전에 그 차변 대변 분계 하나 외에 결차 결대가 여기 보라색 결산 보이세요? 이게 자동으로 좀 전에 점표 추가를 함으로써 자, 이 결차 결대로 된 메뉴를 쭉 이렇게 생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에서 혹시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는데 수동 결산밖에 없다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수동 결산 항목을 전부 입력하시고요.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열었다가 점표 추가하고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답안지에도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입력하는 문제가 있다면 없다면 여기서 끝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니까. 근데 만약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입력해라 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12월자로 열었다가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 작성 순서거든요. 12월자로 열었다가 닫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저장 안 부릅니다. 아니요 하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데이터를 줄 때 아니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표를 그대로 끌어오는 기능이에요.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을 저장된 데이터를 써라 이렇게 주면 모를까 그렇게 거의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럼 만약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 문제를 줄 때에는 당기 이익잉여금은 26년 2월 며칠 날 처분할 거다라고 날짜부터 줘요. 그럼 날짜부터 입력하셔야 돼요. 그냥 똑같이 정기처럼 2월 25일이라고 칠게요. 2026년 2월 25일이다.
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줬다 그럼 입력하시는 거고요. 혹시 현금 배당 그냥 제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현금 배당 1,000만 원 할 거다. 그러면 칸이 어디 생겨요? 여기 클릭해봤자 여기 생기죠? 시험 문제에서 현금 배당 1,000만 원 할 거다. 그럼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네, 항상 주의하실 게 현금 배당이 있으면 시험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으면 현금 배당 금액에 여기 계정 과목 코드 있는 데다 입력하시는 거고 그거에 10%는 무조건 이익준비금 적립하셔야 되니까 100만 원 요렇게. 자, 기억하세요. 주식 배당은 아닌데 현금 배당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현금 배당 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을 문제에서 말 안 해도 잡아줘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전표 추가. 그러면 좀 전에 일반 전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 닫아주시고 일반 전표. 일반 전표에 어디까지 있었냐면 12월 31일자에 자, 번호, 전표 번호 17번까지 있었죠. 결차 결대하고 얘가 결산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좀 전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입력이 만약에 문제에서 현금 배당 1,000만 원이고 단기 처분 예정일이 요때다라고 혹시 준다면 전표 추가 눌러주세요. 자, 추가 눌러주시고 닫으면 되거든요. 닫기는 뭐 오른쪽 왼쪽 다 X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일반 전표 입력을 닫았다가 12월 31일자로 열어보시면 아까 뭐가 되게 길어졌죠. 7번까지가 보라색 결산 붕괴였고요. 뭐 전표 번호 18번이 그 다음에 생긴 건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손익 계정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뜨는 애들이 자동으로 붕괴가 생성이 된 거예요. 전표 추가를 함으로써. 이것까지 원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문제라면 요거까지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작성을 해서 12월자로 조회를 하시는 거고 혹시 여러분께서 연습하시다가 갑자기 대차 차익이 뜬다 그러면 그거 오류 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실무에서도 마찬가지. 오류가 절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는 근데 재무상태표까지 열었다 닫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어디까지 반영된다? 아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건 이제 제가 입력한 거니까 저장된 거 요걸 입력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표 추가를 전표는 12월 31일자로 들어갔는데 새로 전표 추가하고 싶으면 다시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해달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요 다시 하는 기능은 결산자료 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장된 자료 1월에서 12월 좀 전에 저장된 거 불러와서 할 건데 또 전표 추가하면 종전에 있었다. 다시 할 거냐? 다시 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이쪽으로 와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전표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신 순서는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수정하시더라도. 자,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결산자료 입력 관련해서는요. 하나하나 입력해보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이즈 크게 1번부터 5번까지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순서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전표 추가가 생략되면 전표 추가를 누락하면 이게 감점이 되게 많이 됩니다. 거의 점수를 안 준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그래 놓고 사람들이 점수가 너무 안 좋으면 일부 찾아가지고 또 부분 점수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부분 점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이 출제 아니면 왜냐면 이게 거의 주관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입력 칸 하나하나가. 그래서 뭐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랑 다르게 이거 입력해야 될 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를 부분 점수를 준다 안 준다를 그때그때 문제 유형이 다른데 그걸 명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는 마치 부분 점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암묵적으로 말씀들은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될 칸이 10칸이다. 그럼 점수 배점이 뭐 한 10점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칸 하나당 한 1점 정도 그렇게 해갖고 계산하면 얼추 실제 나오는 합격 점수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결산자료 입력과 관련된 문제, 연습 문제 1번을 풀어봤는데 뭐 그냥 쑥 풀기에는 어렵지 않겠지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주의하실 포인트들 생각하시면서 복습을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 결산자료 입력 연습 문제 2번 풀 거예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